비트코인 자금 비율이 음수로 나타났고 미결제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또 다시 시장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이 견딜 수 있을까요? 트럼프가 해리스와의 토론에서 대결 중 신장은 거리 문제가 아니라 지혜가 중요합니다. 미국 ESE의 집행 사건은 적지만 타격은 크며 암호화폐 벌금이 연간 50억 달러에 가까워졌습니다. 베이징 경찰이 8억 위안의 세탁 대사건을 해결했으며 가상화폐의 회색 산업 체인이 드러났습니다. 블록체인 교육을 가속화하기 위해 리플레이 아시아 진출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암호화폐로 세계를 새로 측정하며 24시간부의 비밀번호를 파악하고 함께 천천히 부유해져 봅시다. 9월 11일 수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먼저 암호화폐 시장의 24시간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초인항키 계약 데이터에 따르면 연구 계약의 30일 평균 자금 비용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이 드문 상황은 2018년 이후 6회만 발생했으며 역사적으로 이 지표가 마이너스가 되면 시장이 바닥을 치는 경우가 많고 이 지표가 마이너스가 된 후 90일 이내에 비트코인이 대폭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균 79%의 수익률과 중간 55%의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파생상품 미결 제약정이 7월 말 이후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숏 포지션의 증가로 숏 스퀴즈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그레이스케일은 코인베이스 프라임에 9,633 이더를 이동시켰습니다. 약 2,252만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는 지난 일주일 동안 그레이스케일이 코인베이스로 송금한 8번째 거래로 송금 총액은 1,563.753 비트코인과 41,082 이더입니다. 또한 그레이스케일은 알 수 없는 주소로 3,500 비트코인도 송금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은 그레이스케일이 리스크 회피를 시도하고 있으며 공포감이 커지고 약세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고까지 비트코인은 57,400달러 근처에서 변동하고 있으며 이더리움은 24시간 동안 1.5% 상승하여 2,370달러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더리움 상위 100위의 대형 보유자들의 보유량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대부분의 이더리움이 소수의 주소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는 시장에 큰 리스크를 의미할 수 있으며 소수의 대형 보유자의 매도 행동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눌러주세요. 24시간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관련 최신 뉴스로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은 트럼프와 머스크의 인터뷰였습니다. 분명 머스크는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결을 예측해보는 것입니다. 현재 두 사람의 지지율 차이는 1%도 안 됩니다. 오늘의 토론이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 대선이 카운트다운 단계에 접어들면서 공화당 후보 트럼프와 민주당의 해리스가 11일 오전 9시에 첫 번째 대선을 펼칩니다. 개미니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암호화폐가 미국 대선의 핵심 문제로 떠올랐으며 73%의 암호화폐 소유자가 후보의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이 투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9월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해리스와의 토론에서 어떤 상자나 인공 승강기에 서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이 시작되기도 전에 입씨름이 벌어졌고 이는 풍자적입니다. 두 사람이 토론하는 동안 비트코인은 천천히 상승하여 57,612달러에 근접했습니다. Donald Trump is trying to pull us backward, including back to a time before workers had the freedom to organize. He's going to jail. Well, the courts will handle that, and we will handle November. How about that? This is going to be the president of our country? I don't think so. Sitting propped up at a desk with this guy, this Tampon Tim. 이 대결은 아주 뜨겁습니다. 그들은 지난 4년 동안 거의 교류가 없었으며 이번이 처음으로 직접 만나는 기회입니다. 누가 승리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8억) 위안 세탁 사건을 통해 가상화폐의 양날의 검을 살펴보세요. 중국에서 가상화폐 거래는 실제로 불법인가요? 리플레이 한국 연세대학교와 협력하여 아시아에서 웹3 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합니다. 최근 베이징 경찰은 80억 위안 규모의 중대한 가상화폐 범죄 사건을 적발했습니다.
국가가 오랫동안 가상화폐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해왔지만 명확한 법규는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가상화폐가 범죄 및 범죄 지원과 연결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많은 가상화폐 업계의 친구들이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국내에서 가상화폐는 도대체 불법인가요?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나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오늘은 국내의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买卖虚拟货币呢是合法的，虚拟货币在国内呢是合法存在的，但是如果利用虚拟货币从事非法活动，那就是违法的。 법치일보 기자의 9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베이징시 공안국 경제범죄수사총대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돈 세탁 범죄의 중대한 형사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도시와 연관되며 금액은 80억 위안에 달합니다. 현재 사건에 연루된 주요 용의자 4명이 모두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주범인 리우 모 씨는 외국 국적을 이용해 가상화폐를 통해 국내 자금을 쉽게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상화폐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해외로 이전하도록 도왔습니다. 이전된 자금은 국내 자금의 이동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의 인터넷 사기, 직무 유용, 범죄 수익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범죄 수익에 대해 돈 세탁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网络犯罪当中，我认为虚拟货币它只不过是起到了一个帮助转移违法所得，但是在好多犯罪当中，比如说像我们传统的说盗窃也好、抢劫也好、抢夺也好，这种情况都有一个侦破案件的标志之一，就是起诉。起诉是一个很重要的过程，在网络犯罪当中，把虚拟货币抬到了一个不应该有的高度。 가상화폐의 국내 합법성에 대해 맨쿤 블록체인 사무소의 선임 민사상사 변호사 황펑 씨는 현재 국내 민사적으로 가상화폐가 자산으로 인정되지만 법정화폐와 디지털 자산 간의 교환은 지원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디지털 자산의 분쟁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우리는 대응하는 디지털 화폐의 반환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화폐가 이미 교환된 경우 이는 법적 절차에서 가격 결정에 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또한 위탁 투자 행위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虚拟货币投资目前在我国没有明确的法律依据证明其合法，也没有法律禁止虚拟货币的发展。但是虚拟货币在高收益的表象下，也存在着非常大的法律风险。 종합적으로 볼 때 가상화폐는 국내에서 자산으로 인정되며 합법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거래자들은 종종 보호를 받지 못하며 심지어 카드를 동결당하거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투자할 때 잠재적인 위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방지할 수 있을까요? 시장에 수익 기회가 존재하면 많은 사람과 자금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환경에서는 암호화폐의 법적 효력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아 많은 거래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실제 신원 등 중요한 정보를 추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암호화폐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국가의 사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을 이해하고 신중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한국은 암호화폐 분야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로 시장은 가장 활발하고 성숙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거래소인 업비트는 평균 거래량에서 항상 상위 5위 안에 위치하며 비나스, 코인베이스 등과는 달리 한국 거래소는 한국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또 다른 특징은 개인 투자자들의 열정이 크고 젊은 층의 비율이 높으며 포모 감정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규제 측면에서도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테라 루나 붕괴 사건은 한국 투자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쳐 규제가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거래자들은 대부분 암호화폐 거래소를 장기 투자보다는 위험이 큰 도박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리플은 한국의 명문대학 연세대학교와 협력하여 UBRI 블록체인 학술 연구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많은 사람들이 장기 투자로 전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UBRI의 목표는 전략적 지원, 기술 도구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전 세계 디지털 자산의 채택을 가속화하고 상호 운영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한국연세대학교는 리플의 대학 블록체인 연구 계획에 최신 파트너로 합류했으며 이에 따라 리플의 글로벌 UBRI 파트너는 58개로 늘어났고 그중 12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식 뉴스에 따르면 이 자금은 연세대학교가 XRP 원장 XRPL 검증기를 구축하는 데 지원될 것입니다.
이 검증기는 지정된 신뢰할 수 있는 검증자 그룹에서 거래 제한을 검토하는 데 중요하며 네트워크의 보안성과 탈중앙화를 높입니다. 연세대학교는 인공지능, 금융, 정보 시스템 및 관리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 연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eah, so to start, the University Blockchain Research Initiative, as we fondly call UBRI, is an initiative to get schools educating, adopting, innovating in blockchain cryptocurrency and fintech. 리플레이는 이번에 한국의 유명 학술기관과 새로운 협력을 통해 한국연세대학교의 블록체인 연구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실용적인 블록체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게 됩니다. 학술기관을 검증자 네트워크에 통합함으로써 이론적으로 XRPL의 신뢰도와 중립성을 더욱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번이 리플리 아시아를 주목하는 첫 번째 사례는 아니며 올해 6월에는 일본과 한국의 XRPL 추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력은 리플리 아시아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관심과 계획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으며 아시아가 주요 기관들의 새로운 관심 방향이 될까요?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비레반 하워드 디지털이 이 지역의 암호화폐 보관 사업의 첫 고객이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하며 초기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보관을 지원합니다. 디파이 프로토콜 메달랩스의 공동 창립자 스테프 버간이 X 플랫폼에서 메달랩스의 공식 X 계정이 해킹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용자는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게시된 링크를 클릭하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전 에일라메다 리서치 공동 CEO 캐롤라인 앨리손이 2024년 9월 24일 뉴욕 법정에서 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캐롤라인 앨리손은 FTX 전 CEO 샘 뱅크맨 프라이드의 전 여자친구였으며 2022년 12월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위원회는 규제를 받지 않는 암호화폐 회사들에 대해 단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SEC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회사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해당 회사들이 자국의 시민들을 상대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실물자산 RWA 수익 블록체인 오지안이 메타데크스 벨로드롬과 전략적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벨로드롬에은 오세안 블록체인으로 확장된 DX의 기준이 됩니다. 오세안은 규정을 준수하며 사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RWA를 매끄럽게 통합하여 사용자가 체인상에서 원주율 수익을 자동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